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구독자분의 고민이라고 할까 댓글 남겨주셨는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한국의 그 인서울의 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도교 학부도 지도교수님 있죠. 뭔가 졸업 논문을 쓰든지, 학부 졸업 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뭔가 프로젝트 하다 보면 좀 친하게 되는 교수님들 있죠. 혹은 뭐 학교에서 과 사무실에서 뭐 진로 상담 뭐 교수님을 정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교수님한테 가서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교수들한테 뭘 물어보면 안 돼요, 사실. 아시겠죠? 왜 한국 교수들한테 뭘 물어보면 안 되냐면,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님이 정말로 미국에서 살고 싶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 살고 싶다고 해서 또 다 미국을 아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국에 와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한인 모임에 나가고 서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뭐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골프 치고 막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한국말만 쓰고 살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어로, 미국에 살면서 뭐 중요한 소식을 미국 사람들이랑 영어로 소통하면서 얻어야 되고, 미국에 살면서 뭐 미국 뉴스를 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한글로 된 뉴스를 봐요. 한글 뉴스 포탈 있잖아요. 뭐 다로 시작하는 거나 뭐 네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해외 소식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소식 이렇게 짤막하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국인의 뷰로, 한국인의 필터로 바라본 미국 정보만 계속 얻기 때문에 굉장히 편향된 정보를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 교수님들한테 정보를 얻으면, 한국의 현역 교수님들은 관심사가 뭐냐면, 한국 대기업이랑 어떻게 하면 조인트로 산학 협력 해가지고 자기 연구비 좀 타내고 자기 제자들 좀 그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자기랑 연주를 좀 만들어 볼까, 맨날 이 고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이공계가 잘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한국 교수님들이. 마찬가지로 한국 교수님들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정부 과제 따낸다고, 정부 과제 따내려고 맨날 막 연구 계획 같은 거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다 시선이 어떻게 될까? 한국 정부가 주는 정부 프로젝트 따는 거에밖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이공계의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쪽으로 먹은 거란 말이에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인데, 이게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2등과 격차가 아주 많이 나는 그 세계 넘버원 초강대국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든 맘만 먹으면 어떤 테크놀로지든 한순간에 리드를 할 수 있고, 한순간에 거기를 다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과 사실 경쟁하는 국가들은 바보예요. 미국은 단숨에 어떤 분야든 전 세계 1위를 쟁탈할 수가 있어요. 그럴 돈이 있고 자금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박사들의 인구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막 잘하는 거를 굳이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그냥 바로 미국한테 밀릴 텐데 뭐하러 그 분야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이든 연구소든 뭘 하냐면, 미국이 잘 안 하는 거 있잖아. 미국이 잘 안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도 A급 기술이 있고 B급 기술이 있고 C급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돈이나 연구 인력을 다 A급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B급도 조금 하는데, B급은 이제 좀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하긴 해야 되니까 조금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C급 기술은 안 해요. 근데 한국은
이제 미국이 손턴 C급 기술을 주요 기술로 삼고 있고, 그리고 한국도 이제 뭐 이렇게 국가 첨단 뭐 기술 프로젝트 같은데 보면은 미국이 B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조금씩 하고 있긴 해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의 뉴스나 한국의 전문가들, 뭐 한국의 교수님 얘기 들으면 미국에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에 석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진짜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막 이렇게 박사과정 오는데, 얘네들이 한 아주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한국에 석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 이미 석사 논문이란 걸 써보고 연구란 걸 한국의 랩에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연구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하려고 그래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하던 걸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뭐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 석사 때 그걸 했으면 미국 가서도 자꾸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미국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미국은 이 컴퓨터 같은 거는 뭔가 저장을 하는 반도체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거는 이렇게 뭐 구조가 간단하고 계속 반복적인 셀이 반복되는 구조가 뭐 메모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미국이 얻을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거보다 이게 첨단 뭐 예를 들면 바이오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막 인간의 뇌랑 인공지능이랑 결합하는 그런 연구라든가, 아니면 뭐 CPU나 GPU 뭐 양자 컴퓨터의 아키텍처 같은 거, 뭐 이런 아주 앞선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막 진짜 인간의 뇌 구조 자체를 생물학적으로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 구조를 막 해부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막 개발하고 막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막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 첨단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를 하면 안 돼요. 완전 눈이 완전 편향되는 거. 완전 그 B급이랑 C급 기술에 눈이 편향돼 버려요. 그럼 안 된다니까요. 미국에서 망해요. 그래서 그 똑똑한 애들이, 한국의 엘리트들이 다 한국에서 최고 좋은 학부 나오고 그런 똑똑한 애들이 실수를 한 게 한국에서 석사를 해버리는 거야. 한국에서 최고 좋은 학교 석사를 해버리면 눈이 편향돼 버립니다. 그게 국뽕이라는 거예요. 국뽕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국뽕,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한국인으로서 특히 미국에 갈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국뽕에 빠지지 않았는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나는 혹시라도 지금 국뽕에 빠지지 않았는가, 나를 돌아본다 하고 이렇게 책상에 적어놓으세요. 왜냐면 한국에 진짜 국뽕 빠지기 쉬워요. 왜냐면 맨날 뉴스에서 막 한국 1등 대기업이 막 세계 최고다 하고 막 나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막 교수님들도 한국 최고의 대기업 막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맨날, 그리고 한국 최고의 그 랭킹 1등 하는 대학원에서 막 뭐 하는지 막 맨날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막,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 보면은 국뽕에 빠집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연구시설이라고 하는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한국에서는 최고인데 미국에서는 C급이나 B-급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 그 똑똑한 애들이 미국 와가지고 다들 그 미국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변두리 연구만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첨단 연구를 하려면 한국에서 학부만 마치고 바로 오셔야 돼요. 물론 미국으로 학부 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미국 학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저 주리 때 나왔는데 한 학기에 한 학기 학비가 1,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사립 때는 그 2배, 3,000만 원. 한국 등록금은 진짜 싼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대학원부터는 이공계는 펀드란 걸 받아서 학비가 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은 해볼만 하자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공계 같은 경우는 석사도 펀드를 준단 말이에요. 석사도 학비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석사도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한국에 석사할 논리를 만들어내냐면 그거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석사를 찍고 그걸 경력을 쌓아서 미국으로 박사를 가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국뽕이라니까요.
입장 바꿔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님이 그 인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님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교수님인데, 네? 동남아의 어떤 후진국에서 동남아 학생이 동남아 후진국에서 석사 그 랩에서 연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면은 그 연구가 첨단으로 절대 안 보이잖아. 실제로 첨단도 아니고,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인서울의 박사과정에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와가지고 인서울의 그 명문대에서 석사를 해야 인서울의 명문대 박사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겠죠? 제 말 틀립니까? 그쵸? 그렇지만 인간은 항상 자기가 편한 대로 인생을 해석하고 싶어요. 자기가 나온 학부 그대로 그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이 석사 오라고 하면 내가 뭐 시험도 안 봐도 되고 그냥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그 교수님 원래 학부 때 내가 수업도 들었고 안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편하겠네. 거기서 석사 한 다음에 미국으로 박사 가자.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서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에는 B급이나 C급의 연구를 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거를 아주 잘 간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꿰뚫어보는 약간 뭐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문화가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려면은 이 회사의 뭐 부장님이나 임원하고 달라요. 그 회사는 시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어떤 직종으로서의 기술이 중요한데, 이 사업은 아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다양한 고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성 고객, 남성 고객, 노인 고객, 그리고 외국인 고객,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도 우파 고객, 좌파 고객, 뭐 종교도 기독교인 고객, 불교 고객, 뭐 다양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을 꿰뚫어 보는 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갈 때 단순하게 교수가 말하는 걸 안 믿어요. 안 믿고 이걸 꿰뚫어 보는 거, 시스템을. 자, 저도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대학원을 가려고 했을 때 이제 님처럼 학부 때 친했던 교수님한테, 저희 같은 경우는 학부 때 과사무실에서 학부 진로 상담 교수님을 한 명씩 정해주거든요. 그분한테 찾아가서 뭐 이렇게 추천서 좀 써달라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 랩에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랩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썰이 뭐냐면, 한국에 석사를 하고 미국 가면은 이 석사 동문도 생기고, 그리고 박사 마치고 네가 교수하려면 어디서 하겠어? 자교 와서 하려면 자교 교수님이 밀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님이, 석사 때 은사님이 밀어주면은 교수 되기도 쉽다. 뭐 이런 논리로 꼬시는데, 사실 그게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미국 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리할수록 미국에서는 불리한 거고, 한국에서 불리할수록 미국에선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약간 장기 두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장기를 둘 때 미국에서 잘 나가고 싶으면 미국에서 초강수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극강의 초강수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초강수를 두면서 미국을 건너가면 미국에서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이거 깨달아야 돼. 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아시겠죠? 한국에서 안 좋은 수를 두고 미국에서 극강으로 좋은 수를 둬야지만 미국에서 잘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제가 그래서 한국 석사를 안 한 거예요. 한국 석사를 하면은 장점이 있어요. 미국 박사가 한국 석사를 했다. 그럼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석사 때 친했던 선후배들, 그 같은 랩 동기들, 뭐 박사 선배들, 국내 박사 선배들, 그리고 한국 지도교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인맥에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미국에선 불리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드밴티지만큼 저는 미국의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미국에 석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 석사 지도교수랑 인맥이 있고 미국 석사 때 제가 박사 선배들이랑 인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 상황에서 저는 미국 석사라는 발판을 가지고 제가 50위권 정도 하는 곳에 석사를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그래서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었어요. 그 박사를 제가 그래서 10위권으로 훨씬 좋은 곳으로 박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 원동력이 다 석사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미국에서 다양한 연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석사는 50위권에서 하고 박사는 10위권에서 했잖아요. 이게 굉장한 게 뭐냐면 두 개의 다른 학풍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거예요. 아시겠죠? 남들 미국에서 그 석사를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석사를 안 하고 한국에 석사하고 온 사람들은 미국에서 학풍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박사 학풍. 근데 저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에서 석사도 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다른 두 학교에서 이 두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서로 다른 장단점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함으로써 아주 두 가지 그 연구에서 제가 시너지를 엄청나게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살이 어릴 때 미국에 오셔야 돼요. 한국 석사 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국에 석사하신 분들이 속상해할까봐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PC주의구나. 남이 기분 나쁠까봐 진짜 도움되는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남을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진정으로 좋은 게 뭔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게 아주 훌륭한 도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C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PC주의. 남 기분 듣기 좋으라고 그럴싸한 이빨에 말을 하는 아주 악한 생각. 이게 PC주의입니다. PC주의를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안 쓰려고 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PC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대놓고 지방대 사람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혹은 전라도 지방 사람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강원도 지방 사람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요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좀 순화돼서 다른 말 표현을 써야겠죠. 서울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 코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돌려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PC주의가 필요하긴 해요. PC주의가 아시겠죠? 근데 진짜로 사람을 도와주려면 적나라하게 그 도와주고자 하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콕콕 찍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데 요즘 하도 사람들이 조금만 기분 나빠도 불편해하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바로 좌파진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좌파진보 문화가 아주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은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온갖 악플을 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 구독자가 생각나는데 댓글에서 이렇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소속된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콕 집어줬어요. 그거 때문에 미국에서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고치셔야 된다. 정말 이렇게 딱 콕 찍어줬는데 바로 악플로로 돌변해서 쌍욕을 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막 이렇게 약간의 부드러운 완곡적인 표현, 약간의 PC주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조금 인식은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문제점을 콕 찍어주고 개선할 점을 콕 찍어줘야지만 그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유학 갈 사람들, 미국 박사 갈 사람들은 한국 석사 찍으면 진짜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대학원을 경험했다는 그 석사를 했다는 그 경험이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미국으로 석사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정보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로 님이 정보를 얻고 싶으면 영어로, 미국 대학원 커뮤니티가 많거든요. 영어로 미국인들이 가는데 요즘 인터넷에 구글 치면은, 구글 검색하면은 뭐 전 세계가 검색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그 한국산 검색 엔진 쓰지 마시고요. 구글 쓰세요. 구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거를 검색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한국산 인공지능에다 뭐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챗 GPT 같은 거에다 물어보세요. 미국산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바드 같은 거에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게 미국에다가 뭐가 좋은지 처음에 물어볼 때는 그런 거 이용하는 게 좋겠죠. 미국인들이 대학원을 갈 때 정보를 얻는 좋은 사이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쭉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제 그 얻은 실마리를 바탕으로 영어로 미국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면서 뭐 아이디가 필요하면 만들어.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영어로. 아시겠죠? 제 채널도 언젠가 졸업해야 돼, 님들이. 사실 이 유튜브도 이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현지 미국인 박사과정 사람이 미국 박사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보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죠? 하지만 이게 님들이 제 채널에 오는 이유 알고 있거든요.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편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 갈 사람이 한국어로 자꾸 뭔가 검색하면은 본인이 손해예요. 그 똑같은 시간에 영어로 그 미국인들이 하는 뭐 채널, 미국인들이 하는 이런 데다가 홈페이지, 미국인들이 하는 뭐 개인 방송에다가 물어보면은 훨씬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미국인은 아니잖아요. 저도 한국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학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산 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뭐 한 15년 정도 사는 게 다예요. 저도. 그러니까 미국인으로 치면은 15살짜리 내공보다는 조금 높겠죠, 내가. 그렇지만 이 미국에서 뭐 한 60살, 70살 넘어가는 이 노인 엔지니어라든가 뭐 미국인 노 교수, 뭐 백인 노 교수가 미국 내국인 출신 하는 그 내공 섞인 그게 저보다 한 수 위겠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미국 갈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님은 계속 국뽕에 편향되고 한국인 중심주의에 편향되고 정보의 부족에 그걸 느끼면서 미국 갈 좋은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20대 후반에 어떻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냐면, 백인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개신으로. 근데 제가 한국에서 20살 무렵쯤에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한국의 대형 교회라서, 대형 교회들은 그 주변에 외국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영어 예배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그 원어민 어학원이 되게 많아요. 뭐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은 원어민 어학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사람들이, 원어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학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영어 예배 서비스가 대형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어 그 청년부의 신도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영어 예배 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영어 예배에서 조금 봉사활동 좀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그 한국 대형 교회에 영어 예배를 다녔습니다. 갔는데 그래서 한 50명 정도 출석하는 그 영어 예배 부였는데, 그 50명이 대부분 그 미국 백인, 캐나다 백인, 호주 백인, 요런 사람들이
이제 백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석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뭘 했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게, 이 사람들이 길을 잘 모르니까, 교회에 오는 그거를 모르니까 교회 셔틀버스를 좀 운전을 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제가 그 영어 어학원 있는 그 동네까지 일요일에 아침에 교회 버스를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외국인들을 태워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은 다시 집에 데려다 주고, 요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이러면서 거기 있는 백인들 한 50명이랑 다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봉고차를 제가, 봉고차가 아니고 뭐 스타렉스 같은 차를 운행했는데, 그거 한번 꽉 채우면 한 몇 명씩, 정원이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한 50명이랑 다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국에 살면서 백인 친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 교회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영어 예배 오는 그 영어 어학원 강사들이, 그 한국 정부에서 비자를 줄 때 어학원 강사들은 대학교 졸업한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학은 나온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갈 때 엄청 도움이 된 거죠. 나 유학 가고 싶은데 어디 가냐요? 그래서 뭐 유니버시티 오브 어디 간다. 유니버시티 어디 가고 싶다. 막 했더니, 아, 거기 알아. 거기 알아. 나 거기 나왔어.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야, 여기 SOP 어떤 식으로 써야 돼? 그러면은 뭐 다 알죠. 친구들 있으니까. 나는 문과라서, 보통 어학원 하는 사람이 보통 문과가 많아요. 근데 뭐 친구들이 이과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공대는 뭐 보통 이런 식으로 SOP 써야 된다더라. 뭐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엄청 좋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제가 아주 그걸 알 수가 있었고, 그 SOP도 잘 쓸 수 있었고, 미국의 연구 트렌드도 뭔지 알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현지인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봐봐요. 님이 지금 주변에 미국 가려고 하는데 정보를 누구한테 얻어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한국에 보면 무슨 넷 혹은 무슨 스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유학 준비생들이 많이 가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절대 가면 안 돼요. 왜냐면 다 가서 지들 유학 간다고 아는 척 하는데, 솔직히 자기들이 뭘 알아요? 알면은 한국에 있겠어요? 아는 사람은 이미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유학 준비 사이트에 온다는 거는 유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패한 인간들의 집단인 거예요. 실패한 인간들의 집단에서 정보를 얻으면 님은 실패합니다. 성공한 인간들의 집단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유학 준비생들이 유학을 붙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현지인 넘어가서 현지인들하고 어울리지, 왜 또 그 한국의 유학 준비생들이 가는 무슨 넷, 무슨 스 이런 데 왜 와요?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님도 그래서 한국 교수한테 가면은 봐봐요. 한국 교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그 교수가 진짜 잘난 사람이라면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미국 교수가 됩니다. 진짜 잘난 사람들은.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진짜 잘난 사람들은 미국에서 대기업을 다녀요. 실리콘밸리 같은데. 아시겠죠? 그러면 유학생들이 왜 한국에 돌아가냐면,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의 교수를 왜 돌아가냐면, 미국 교수를 다 지원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수라도 가야겠죠. 그리고 한국 대기업을 왜 들어가냐면, 미국 박사가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미국 대기업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다 떨어지면 갈 데가 없으면 한국 대기업이라도 가야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미국 갈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보를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세요. 정보를 영어로만 검색한다. 영어로만 검색한다. 아시겠죠? 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제 채널을 떠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증거예요. 왜냐면 나 정도 되는 인간은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정도 인간이 말하는 정보 정도는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인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님이 막 댓글을 되게 많이 이제
적으셨는데 솔직히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사람들한테. 아니면 그 님한테 이제 더 좋은 정보를 얻는 법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검색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미국인 친구를 사귀면 진짜 좋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좀 운도 되게 좋았던 게, 저 군대를 갔거든요. 한국에서 군대를 갔는데 미군 부대를 갔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부터, 그러니까 미군 중에 대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대가 짱인 게, 미국은 군대가 이제 그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지원해서 가는 나라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한테 이게 혜택을 되게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미군이 주는 혜택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한테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근데 그 4년 전액 지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좀 이렇게 그 장학금 필요한 애들이 한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마치고 휴학을 많이 해요. 휴학한 다음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갔다가 딱 제대하면은 이제 그 나머지 그 3, 4학년을 군대에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뭐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부대 안에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부대 안에서 군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그 업무 끝나고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군대 안에 뭐 이렇게 유니버시티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점을 군대 안에서 수강을 하잖아요. 그걸 제대하고 그 트랜스퍼가 돼요. 트랜스퍼가. 그래가지고 자기네 학교 그 원래 학교 그 본교생이 들은 것처럼 트랜스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학비의 일부를 군대에서 내줘. 그러니까 군대를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제가 주한미군 부대에서 군복무하면서 대학생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미국 정보 되게 많이 얻었어요. 대학 가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현지인들하고 항상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잘 나가는 한인들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미군 부대 출신들이 많아요. 뭐 카츄샤 먹기 막 이런 게 한인들 중에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만큼 미국 현지인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이게 정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인들끼리 뭐 도토리 키재기로 막 뭐 서로 정보 주고받아봤자 다 쓸데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한국 석사 가지 말라. 그리고 한국인들이 막 가는 유학 준비 사이트 무슨 넷 이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